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금요일날 마이크론 실적 부진 예고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는 경기 선행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고 반도체 가격 하락, 매출 감소, 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주식이죠. 반도체는 주로 고가 제품에 들어갑니다. 매출이 일정한 식음료라던가 경기 방어주들, 통신 이런 것들과 다르게 경기 호황도와 민감도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바뀌어요. 자동차, 가전, 컴퓨터,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어려운데 살 사람은 줄어드는 폭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신 기술의 신제품일 때 높은 가격을 받는데 다음 호황이 돌아올 때쯤에는 이미 지금의 신제품은 구형 모델이 될 거고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연구비, 투자비, 생산비에서 큰 손실을 받는다라는 거죠. 장 초반 51달러까지 갔던 마이크론은 장 후반에 3%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은 반도체 전체 전망 악화로 이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코인 하락,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3.8%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지 않는 주식들 중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어땠나 볼까요? 월요일날 미국장이 안 열리고 한국장만 열리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많이 하락했지만 월요일날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이크론발 반도체 쇼크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내렸는데요. 반등의 요소는 없느냐? 마이크론보다 더 큰 실적 홀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홀짝이 하나 남아있어요. 테슬라 시가총액은 900조 수준입니다. 애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빅테크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성, 고P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거나 3분기 가이던스가 낮아지면은 마이크론 수준의 타격이 아니라 나스닥의 대못을 박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상하이 봉쇄에도 2분기 인도량이 잘 나오거나 3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되게 되면은 그동안 무너졌던 나스닥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다시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구나 지금 주요 지표들이 7월 13일에서 7월 15일 사이에 나오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악재도 없고 큰 호재도 없이 공백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2분기 실적 발표, 3분기 가이던스에 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이 2분기 실적 발표와 3분기 가이던스의 예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줄었어요. 1분기 생산량으로 보면은 미국 프로먼트 공장이 12만 5천 대, 상하이 공장이 17만 9천 대였었습니다. 상하이 공장 비중이 굉장히 크고 지금 타격을 받았잖아요. 2분기 인도량이 줄은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한 12% 이상 줄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배드하게 보는 것들은 20% 이상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분기 대비 줄었을 생산량을 고려해서 2분기 효율 증가로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생각보다 타격을 덜 받았다라는 거는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타격을 받았는데 효율이 되게 좋아져서 생산량이 늘어난 걸로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효율 증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3분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월가의 기준을 넘으면 예상치 상회라고 그러고 넘지 못하면 예상치 하회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작년까지 분기마다 연속으로 월가의 기준을 넘는 예상치 상회 실적을 냈습니다. 그만큼 월가의 예상치가 좀처럼 들어맞지 않는 기업이 테슬라였었어요. 이번에는 월가의 2분기 예상치는 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도마다 예상치 범위가 크게 차이나요. 국내 뉴스에 나온 월가 예상치는 29만 5천 대,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12% 줄었다라 보는 관점이고요. 반면에 상하이 공장 차질로 5만에서 7만 대가량 큰 손실을 봤다라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예상치는 25만 대 수준입니다. 보다 보면 27만 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추정치가 25에서 29만 대로 오차 범위가 10% 이상 나고 있죠. 그만큼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방향도 예상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상회에 큰 기대를 주는 거는 머스크예요. 머스크는 1분기 30만 5천 대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베를린 텍사스 공장의 반영이 크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 생산 차질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효율이
고도화 작업이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 생산량은 1분기가 18만 대 정도, 2분기는 대략 11만 대에서 17만 대 정도, 오차 범위가 좀 넓고요. 3분기는 20만 대, 4분기는 26만 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80만 대 정도 생산을 할 거로 보고 있고, 계속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 보는 곳이 상하이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인도량만 잘 맞춰주면은 3분기 가이던스가 높게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하위를 보는 관점에서는요, 1분기 인도량은 월가 예상치가 31만 7천 대였는데 그에 못 미치는 29만 5천 대였었어요. 공급망 차질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1분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2분기는 더 심했고 더 많은 차질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로이 테슬라의 자료를 보면요, 상하이 실적을 굉장히 나쁘게 예상하고 있어요. 생산량을 1분기 17만 8천 대에서 6만 4천 대가 줄어든 11만 4천 대로 보고 있고, 2분기는 26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량은 생산량보다 6천 대 적은 25만 4천 대를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29만 5천 대이기 때문에 3만 5천 대 부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테슬라라는 성장주의 리더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다른 호재들도 딱히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나스닥의 추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하이 봉쇄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면 되는 건데요. 길게 보도록 할게요. 3분기부터는 텍사스 베를린 생산량이 더해지게 됩니다. 3분기에는 3만 대, 4분기에는 6만 대 수준으로 생산이 점차 늘어날 거예요. 3분기 생산량은 37만 대 수준, 4분기 생산량은 46만 대 수준으로 다시 인도량 증가가 빠르게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생산량 관점인 거고, 인도량이 과연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약이 밀려있지만 그래서 생산 족족 판매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만나면 그 공식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요, 1억에 가까운 테슬라 차를 산다는 게 여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더 저렴한 자국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테슬라의 3개월 주가는 1100달러에서 680달러로 40%가량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기 위해서 F-18이라는 고물 비행기로 한계를 넘는 파일럿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시총이 큰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수급은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만 쏠리면서 소수의 종목들이 지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전망이 어두운 상태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서 나올지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